개인도 억울할 거 아니에요. 아니, 기관하고 외국인만 재미 보냐. 우리도 좀 재미 보고 싶다. 나도 비차익 매매 참여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 물론 차익 매매도 가능합니다. 간접 투자로. 네.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ETF, 그러니까 인덱스 펀드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인 투자로는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자, 먼저 코스피 200입니다. 코스피 200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자, 코스피 상장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 및 거래량 상위 200 종목을 지수화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코스피 200은요, 우리가 거래소에서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요 8가지 종목들, 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건설업, 유통서비스업, 통신업, 금융서비스업, 오락문화서비스, 이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도 높고 거래량도 굉장히 높은 상위 200 종목을 지수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코스닥도 있어요. 코스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의 대표 종목, 그러니까 시가총액이라던가 거래량을 비교했었을 때 이 대표 종목이 되는 150개 종목을 선정을 해서 지수화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MSCI가 있습니다. 이 MSCI는요, 모건 스탠리, 그러니까 미국 금융회사가 만든 거예요. 이 미국 금융회사에서 정하는 100여 개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국 시장에 해당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2020년 6월 1일 헤럴드 경제 뉴스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이 MSCI 편입 편출에 따라서 외국인 순매수 현황이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편입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승한 반면에 편출한 종목들은 내려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거 지난번에 제가 더존비주원 종목 했었을 때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이 표죠. MSCI에 이렇게 편입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 셀트리온과 더존비주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 6월입니다. 이번 6월에 편출된 것이 하나생명부터 OCI, 이렇게 변동률이 있었습니다. 편입이 된 종목들은 이렇게 변동률이 상승된 반면에 편출된 종목들은 하락한 종목이 그래도 2개는 있네요.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MSCI 스탠더드 지수 편출입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기획안이라는 블로그에서 제가 이렇게 발췌를 한 내용인데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이거 지금 내가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2020년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MSCI 리밸런싱에 어떤 종목이 편입이 되었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첫 번째가 삼성이고 두 번째가 하이닉스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네이버고요. 셀트리온이 네 번째네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쭉쭉쭉쭉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NC소프트도 보이네요. 즉, 이 모건 스탠리에서 정하는 100여 개의 종목을,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으로서 우리나라의 주식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외국인으로 찍히겠죠. 외국인의 비중이 높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냐 안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KRX 300 같은 경우에는요, 코스피와 코스닥을 모두 포함한 시가총액 및 유동성 상위 종목 300개를 지수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아까 MSCI는 모건 스탠리에서 정하는 거였지만 이 KRX 300 같은 경우에는 한국 거래소에서 해당 종목을 선정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요 4가지의 상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직접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잖아요. 나는 직접 투자해. 그런데 위에 있는 내용 나랑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절대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대로 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참고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이제 현재 경제와 주식시장의 갭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지금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예요. 예를 들어서 이 현재의 경제와 그리고 주가의 경제가 너무나도 좋아. 지수는 계속 상승할 거야.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면 어쩌겠어요? 선물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 프로그램 매수인 비차익 매수와 그리고 매수 차익 거래가 발생이 되는 거죠. 차익 매수에서는 매수 차익 거래가 발생이 되는 거죠. 코스피, MSCI, 코스닥, KRX 300 요런 애들이 패시브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다른 것도 올라가겠지만 얘네들을 더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죠.
지수가 상승하면은 다 같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 중에서 어떤 애들이 더 많이 갈까요? 그렇죠. 패시브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더 많이 가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반대로 그럼 지금 현재 시장이 너무나 안 좋아요. 그런데 주식 시장만 너무 좋네. 이 기대감 때문에. 근데 이제 막 지금 현재 경제가 너무 안 좋아졌어. 지금보다도 더 악화가 됐어. 그랬을 때 지수는 하락을 하겠죠. 그랬을 때 지수가 하락을 했을 때 당연히 프로그램 매도인 비차익 매수가 아니라 매도가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요 네 가지에 있는 코스피 200, MSCI, 코스닥 150, KRX 300 요 애들이 다 매도가 발생돼요. 그 다음에 차익 거래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매도 차익 거래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지수가 상승하는 거는 상승했을 때는 해당 종목이 강세가 되는 거고, 지수가 하락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개별 종목의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걸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수가 상승을 해요. 그러면은 나누는 거예요. 그냥 코스피 200, MSCI, 코스닥 150, KRX 300, 물론 보통주도 있겠지만 그거는 좀 접어두고 극단적인 예를 들기 위해서 테마주와 품절주 이렇게밖에 없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이렇게밖에 없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이랬을 때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은 프로그램 매수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프로그램들이 막 들어와, 패시브 자금이 막 들어와. 개인들이 어떻게 될까요? 개인들도 이 프로그램을 보고 따라가는 개인들 있겠죠. 그러니까 총 10개라고 볼게요. 프로그램 10개, 그 다음에 개인의 퍼센트 10개 해가지고 10개, 10개씩 있다고 볼게요. 그랬을 때 프로그램 10개는 다 MSCI라던가 코스닥 150, 코스피 200, KRX 300 요런 애들로 다 들어가요. 100% 다 들어가요. 절대 프로그램이 테마주 품절도 들어가진 않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 프로그램은 여기에 들어가는 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랬을 때 개인들이 따라서 5개가 들어와요. 그럼 나머지 5개는 그렇죠, 뭐 테마주도 들어가고 품절주도 들어가고 골고루 상승이 되는 거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 지수가 하락을 해요. 지금 너무 안 좋아. 장이 너무 안 좋아. 그랬을 때 역시 이것도 극단적인 예를 든 겁니다. 코스피 200, 코스닥 150, MSCI, KRX 300, 테마주, 품절주 이렇게 있는데 당연히 프로그램들은 10개가 다 매도를 해버려요. 차익 거래가 됐던 비차익 거래가 됐던 다 그냥 매도를 쳐버려요. 그러면은 개인들은 어떻게 해요? 따라서 매도를 하는 거죠. 물론 지금의 시장은 개인들이 매수를 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예를 든 거예요. 극단적인 예를 든 거예요. 지금의 시장은 개인들의 풍부한 유동 자금이 있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이 빠져도 개인들이 그냥 그걸 다 받아줄 때가 많아요. 이래 없었던 시장이긴 합니다. 지금 이렇게만 봤을 때, 이거 예를 들었을 때 보통의 경우에 지금 이 3월장 이전을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자, 그랬을 때는 개인들이 팔겠죠. 개인들이 팔면 어떻게 해요? 더 떨어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몇몇 개인들은 사겠죠. 아니야, 내가 봤었을 때 얘는 장기적으로 가는 애야. 그래서 난 살 거야. 요런 분들, 특히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황금투님이라던가 마리골드님 같은 분들이 한 분에 해당이 되시겠죠. 물론 막 극단적으로 공격적으로 하진 않으시지만 그냥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저점에서 구매를 하셔가지고. 물론 이제 밑에서 받아주는 개인들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기관들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과 이 프로그램만 보고 하는 거예요. 기관이라던가 다른 세력들은 보지 않을 거예요. 그냥 예를 든 거예요. 극단적인 예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테마주 막 쏠려요. 물론 기관들도 들어가긴 하지만 테마주 한 개인들이 막 8개 들어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결과로 나오는 게 뭐예요? 마스크주다! 그럼 50 나오는 거고. 근데 50이 마스크를 만듭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자, 미중 무역 분쟁이 막 발생이 돼요. 막 트럼프랑 시진핑이랑 막 얘기를 하면서 막 콩 가지고 얘기를 하고 히토류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올라가는 게 샘표랑 유니온. 근데 샘표랑 유니온이 실질적으로 미중 무역 분쟁이 발생됐을 때 수혜를 보냐 이거죠. 아니죠. 또 이런 것도 있죠. 한일 간에 무역 갈등이 발생이 됐어. 그럼 애국 테마주, 우리가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모나미죠. 물론 모나미 펜 쓰기도 합니다. 저도 써요. 그런데 이게 발생됐다고 해서 모나미만
마구장창 팔리는 건 아닐 거잖아요. 물론 국내에 좋은 펜들도 따로 있으니까 뭐 이 펜도 있고 저 펜도 있는데 그 중에서 모나미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테마주 하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 스터디 모임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발표를 하는 사람이다 라는 정도까지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한일 무역 분쟁이 발생이 됐어요. 일본이 이 펜 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우리 일제 펜들을 너네한테 안 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불매운동을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일제 펜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는 건 좋다 이 말이에요. 물론 실질적으로 모나미판 사기도 하니까. 근데 그게 그만큼 막 주가 오르는 만큼 그만큼의 매출이 막 발생되냐 이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투자의 관점으로 보자라는 거죠. 분쟁이 일어났어요. 얘가 도대체 왜 큰 치명타를 줄 거기 때문에 너네 반도체 제일 잘하잖아. 우리 불화수소 안 줄 거야?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럼 애국 테마주를 봤을 때 모나미를 보는 것도 테마의 입장에서 보는 것도 좋지만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던 솔브레인 같은 거 있잖아요. 솔브레인, 동진 세미캠. 우리가 뉴스에서 기사에서 봤을 때 불화수소 국산화 성공을 했다. 순도가 99.99%가 거의 100%에 가까운 불화수소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주가가 막 오르는 거잖아요. 그죠? 테마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우리는 이렇게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투자의 관점에서 보자라는 그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제가 나중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실제 제가 그렇다고 해서 주식 마스터는 아닙니다. 저도 배우고 있는 단계고 솔직히 저도 주식 진짜 못해요. 여러분들이 차트 보는 거나 이런 거는 더 잘하시니까. 그래서 지수가 하락하면 우리가 속된 말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수급 쏠림.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김여정이 나와가지고 남조선이 가장 큰 잘못을 한 거는 우리에게 식량을 안 주고 비료를 안 준 것이다. 물론 그래서 비료에 관련된 테마가 올라가기도 했지만 빅텍이 엄청난 급등을 했었죠. 저번에 그 빅텍이 올라갔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수급 쏠림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자, 지수는 하락해. 왜냐? 외국인들이 봤었을 때 지금 전쟁 날 것 같아. 안 좋아. 막 미사일 나오고 막 그래. 전체적인 프로그램들은 다 매도를 쳐버리는 거예요. 매도 쳐버리고 개인들도 빠지고. 그럼 그 빠진 돈 가지고 뭐예요? 테마주 들어가요. 뭐 들어갈 것 같아? 빅텍. 그러니까 한 곳으로 딱 집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급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다른 애들이 상대적으로 못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삼성전자가 지금 막 매출이 막 좋고 막 이런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은 수급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막 매출이 엄청 좋아져가지고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긴 있겠지만 수급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내용들은 제가 혼자 막 알아낸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한테 이렇게 주식 공부를 가르쳐 주시는 우라노스 이모동 선생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신, 직접적으로 알려주신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뭐 유튜브, 그러니까 시장 분석을 해주는 유튜브라던가 아니면은 뭐 블로그라던가 기사, 요런 거를 보고 저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저와 같이 공부를 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수준을 높이면 된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비차익 거래,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지금 프로그램들이 막 들어오네? 무슨 일이 있지? 지금 시장 좋아질 것 같아. 선물 올라가고 있어. 그럼 나도 여기다 투자를 해야지. 물론 쫓아 들어가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쫓아 들어가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은 늦은 후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내가 산 종목에 오늘 팔아야겠는데 라고 봤는데 지금 프로그램이 막 들어와. 내가 삼성전자 오늘 팔려고 했는데 프로그램들이 막 들어오네. 그런 거 보니까 이 프로그램을 보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들어오네. 그런데 무슨 호재가 있나 봤더니 삼성에 또 무슨 호재가 있네. 실적을 보니까 또 실적도 되게 좋아졌네. 여러 가지 이제 그걸 보는 거죠. 이 한 가지만 보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이 지금 악재가 발생됐어. 뭔가 부품 결합이 있고 뭔가 안 좋아.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수는 있으나 개인들이라던가 기관 외국인들이 팔아버리게 되면은 당연히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거를 같이 보자라는 거죠. 그 밑바탕에 프로그램 이 비차익 거래, 차익 거래가 있는 거고요. 저도 조금 솔직히 헤맨 부분이
요거예요. 제가 제일 헷갈려하는 부분이, 제가 설명을 하면서 좀 시간을 많이 들이고 되게 헷갈려했던 부분이 매수 차익 거래와 매도 차익 거래였는데, 이거는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선물이 고평가가 되면은 너무 고점이야 그래서 선물 매도해버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주식 사자 요거고, 그게 매수 차익 거래고, 그 다음에 매도 차익 거래는 선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돼 있어. 왜 이렇게 저평가야? 와, 이거 잡으면 완전 노다진데? 라고 해서 선물을 사고 주식을 팔아버리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저 이거 보고 솔직히 이해가 너무 안 갔거든요. 그런데 이런 관점으로 보니까 고평가, 저평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너무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시면서 아무래도 매수 차익 거래와 매도 차익 거래가 조금 헷갈려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비차익 거래에 대해서 총 정리를 했는데요.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정말 괜찮았다 생각되시면은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좀 더 알찬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